자, 오늘 저희랑 함께 하실 두 분은요. 인베스트 자문 인성익 고문 더드림 에센시 우혜진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풀어갈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주시죠. 자, 지수의 반등입니다. 자, 사실상 금투세가 오늘 시장에 힘을 한 번 더 불어넣어주는 요인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제 오후 3시 30분쯤이었죠. 금투세 폐지가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있던 재료라서 크게 반응이 없을 것이다. 또는 그래도 확실한 게 좋다라는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만 보면은 상승 동력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고문님, 힘이 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개인의 민심이 좀 돌아선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후자 쪽이 좀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 와중에 뭐 금투세 폐지, 증안기금, 증안펀드도 뭐 내놓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시장이 너무 지금 상당히 좀 유리 그 벽을 걷는 그런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좋은 재료 시장을 받칠 수 있는 만한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은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초기 되면은 반응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엄두도 안 냈을 텐데 지금 뭔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주춤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재료로 먹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소위 생각지도 않았던 계엄령을 받아들이고 5일, 6일째 지금 맞고 있다면 영업일수 6일째 맞는데 5일째 어제까지 지수가 2,500포인트에서 한 6% 빠졌어요. 근데 이게 올라갔다 빠진 게 아니고 계속 빠지던 중간에 더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컸고 근데 희한하게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어떤 뭐 지구가 무너지는 일만 아니라면은 뭐 세계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희한하게 뭔가 안 될 때는 기술적으로 그래프를 보면은 그게 또 맞아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년치 이동 평균 월봉상으로 120개월이 이렇게 10년치 이동 평균선 제일 밑에 있는 것이 2,360포인트에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딱 거길 맞으면서 이번에 리바운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참 아주 그냥 적시에 맞아떨어진 건데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고 다시 하락을 한다면 그 다음 올라오는 건 거의 2,000포인트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감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인 경우에는 이미 20년치 이동평균에서 240개월 이동평균에서 깨고 내려갔다 꼬리를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는 조금 그 종목이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대표로 볼 수 없지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반등한 것이 상당히 유효했다. 그러니까 뭔가에서 안정감을 줬다는 중에서 향후로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조그만한 희망을 좀 갖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 시장에서 좀 달라진 건 금투세 폐지안이 통과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시장 내에서 보면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수급 포지션 변경에 있어서 이 궁금증을 좀 풀고 가야지 우리가 오늘장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이랑 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기관이 연일 매수세로 동참을 해오다가 오늘은 연기금, 금융투자 뭐 다 돌아섰거든요. 오전장의 힘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막판까지 좀 끌고 갈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약간 불투명해 보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우리가 좀 수급에 대해서 요즘 또 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더욱더 수급의 그런 부분들을 좀 찾게 되는데 돌아온 외국인이 이제 다시 돌아섰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흐름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흐름들 자체가 저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어떤 한 포지션을 취해서 간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샀다 팔았다를 그 변동성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도 지금 안정적으로 돌아선 상황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런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멈춤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지금
뒤에서 어떤 뉴스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리스크 해소되지 않았고, 사실 앞에서 금투세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이제 선반영이 된 부분으로 저도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올라간다면 어제의 그 하락분은 저는 다시금 좀 상승으로 돌아서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모두 다 좀 장기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성으로 계속해서 포지션이 바뀌면서 우리 시장 가운데서도 좀 개인들은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과 또 반대로 가는 모습들을 계속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수급의 흐름들이 저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거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찾고 좀 의지하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크게 의미를 두지는 말자.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연기금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 순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연기금도 솔직히 말하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하는 부분. 하지만 이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뭐 투자자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나온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의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연기금의 입장에서도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렇다라면 돈을 벌어야 되면 그만큼 저점에서 매수에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성으로 우리가 조금 봐야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속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지라 뭐 어떻다 저렇다라고 길을 정해놓지 말고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에 유의하자라는 데는 지수단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비슷하게 지금 진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그 3명의 수급 주체 가운데서 외국인은 환율이라는 데 기준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고문님. 근데 문제는 이 환율이 오늘 조금 오르면서 시작한 게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외국인 향방은 예측 환율로 안 뗄까요? 글쎄 외국인 같은 환율 문제를 하면은 환율을 뭐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뭐 1,500원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좀 심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우리나라만의 지금 양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보는 시각도 조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달라졌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환율이 지금 1,400원까지 그저 안 올라간 게 아니에요.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계엄 얘기 나오면서 한 1,410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기존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 영향이 그러니까 증시 움직임보다는 환율 움직임이 되레 적은 것 같았다 생각이 드는 게 이제 1,410원까지 갔다 장중에 뭐 상당히 올라가고 오늘 1,430원을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인데 이러다 보니까 추세가 뭐 1,500원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무리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좀 잦아드는 쪽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증시 시장은 상당히 요동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까지 연초까지 요동칠 거 뻔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환율까지 그렇게까지 움직이겠냐 할 때는 우리나라 기관에서 많이 좀 막지 않겠느냐, 정책을 많이 내놓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지금 외국인이 그 계엄령 이후에 엄청 팔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판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최근 들어서는 그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이 이제 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자체가 가격 자체가 이제 쥐들이 생각했던 가격 이하대로 많이 싸지고 그 영향이 그제부터 나타나서 어제 크게 피크를 쳤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강하게 오르는데 그 전까지 올랐던 거는 아무래도 신용 물량에 대한 그 신용 매도 이제 신용의 이제 뭐랄까요 신용 그 기준이 떨어지면서 매도가 자동적으로 매도 나오는 부분 네. 그런 쪽이 한꺼번에 이제 주가가
가 확 떨어지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기후에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 한 1조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 주로 이제 개인이 매도했지 1조 3천억 매도라고 네. 그걸 기관이 이제 싸게 사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보면은 현재 장세는 바닥에서 일단 터닝은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속될지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빠져서 지수 서킷 브레이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증시 안전 펀드가 지금 발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존에 증시 안전기금 발동한 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조성한 게 한 5천억 정도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쓴 거는 1,0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요번에 조성된 건 그거의 100배예요. 50조가 설정이 됐어요. 증시 쪽으로 10조, 채권 쪽으로 40조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기본 안으로 만약에 시장 서킷 브레이크가 발생이 되면은 펀드를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개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수 서킷 브레이크가 발생된 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몇 번 안 되는데 그 기존에 코로나 때도 그 발동이 안 됐는데 실제로 증시 안배사 펀드는 조성만 했지 실제로 집행된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6년 만에 집행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조건을 충족한다는데 만약에 조건이 충족된다면은 글쎄요. 상상하지도 못할 우리 시장의 그 폭락 사태를 보게 되기 때문에 감히 생각하기 쉽지도 않고 증시 안정 기금도 실제로 투입되는 그냥 립 서비스 효과 정도로 끝날 것을 좀 기대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증화펀드 얘기도 해주시고 뭐 기금을 투입하겠다,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주겠다라는 안정 조치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이 밀려야지 나온다면 그 또한 미봉책이 된 건 아닐까. 이게 좋은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시점에 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좀 지혜롭다고 보세요, 대표님? 우선은 지금 사실 이런 사태가 좀 증시의 불안정함이 지금 수개월째 계속 좀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게 투자성으로 우리가 좀 꾸준하게 어느 정도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야 조금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의 악재 속에서 단기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나 싶더니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좀 짧은 단기 대응이 좀 지금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면서 정치 테마주가 무섭게 정말 급상승을 했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이런 부분 쉬어갈 때 판단을 잘못해서 이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하는 부분들을 더욱더 조심하셔야겠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나온 게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테마가 있지 않는 한 그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더디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 계속 사실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주가가 따라가지 못했다가 최근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순환매가 지금은 좀 빠르게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나 테마성에 대한 그런 그 섹터군은 조금 피하시고 테마 섹터가 아니더라고 해도 그리고 다른 종목군에 있는 상승하는 종목들도 저는 지금은 중장기 관점보다는 당분간은 산타랠리를 또 기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 부분까지도 조금 좀 지금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단기 대응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섹터보다는 종목 단으로 개별 종목 장세, 시계열도 장기적으로 보다는 조금 근시안적으로 보자라는 짧게 치고 가는 전략을 주셨네요. 근데 이마저도 약간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 바로 CPI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뉴욕 증시도 CPI를 기다리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자 모르겠습니다. 일단 12월 달에는 25bp 이나 기정사실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국내 증시도 크게 뭐 영향을
미칠 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11월 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얼마큼 영향을 줄지 저는 그거는 현재 우리 상황하고는 좀 동떨어진 개념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거기가 만약에 CPI가 크게 올라가 가지고 진짜 그 12월에 있을 그 금리 인하 그걸 자극시켜 가지고 금리 인하를 안 한다. 만약에 뭐 그냥 고정시킨다 그러면은 영향은 받겠죠. 근데 그 영향도 우리 증시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다. 지금 우리는 지금 내부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골치 아프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근데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예상은 전월 대비 0.3%, 동년 대비 동년 전 1년 전 전월 대비 한 2.7%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월 달 대비해서 조금 상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식품하고 에너지를 뺀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근원 물가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하고 식품이 조금 자극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변화가 없고 월 예상대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12월에 있을 그 금리 인하는 그냥 거의 0.25%포인트 정도 하는 거, 25bp 정도 하는 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시장에서는 한 86%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그 CPI가 변동하지 않는다면은 12월에 마지막 금리 인하는 예상대로 수순을 밟아갈 거다라는 쪽에서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국내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치 관련 주식이 지금 오늘 좀 쉬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오리엔트 전공이잖아요. 이재명 관련 주에서 오리엔트 전공인데 이게 무려 바닥에서 지금 4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그 뒤따라오는 종목들이 뭐 오리엔트 바이오, 이스타코, 형지 IC, 수산 INT. 그러니까 아주 적게는 그러니까 조금만 발만 걸치고 뭐가 연결됐다? 연결됐어? 그러면 한 2배가 올랐고 조금 깊숙이 가면 3배, 대장주는 4배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쉬었어요. 이거 그냥 빠질까요? 안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이 만약에 좋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스펙트럼이 많다 그러면은 이 자금이 분산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기다렸다가 빠질 때 쉬고 올라갈 때 따라가는 그런 단기 매매성 자금들이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거 쉽게 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첫날 4일날, 둘째 날, 5일날 못 들어가신 분이 문제예요. 못 들어가신 분이 뒤따라가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어떤 테마가 나왔을 때 그게 끌고 갈 때 초반에 못 따라가는 사람이 뒤에 가서 실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면 답답하고 따라가자니 부담스럽고 해서 어떤 결정을 딱 내렸는데 이미 먹은 사람들은 떨어져도 여유를 부려요. 내가 원금이 얼마였는데 지금 몇배가 올랐어? 이 정도 빠지는 거 버틸 수 있어 하고 버티는데 그냥 마지막에 따라간 사람들은 빠지면은 그냥 원금에서 벌써 몇십 프로 빠지니까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팔면은 그때부터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는 매매일 가능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끝난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랠리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정치 테마가 이렇게 큰 변동성이 보이는 건 매크로단의 영향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부적인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설명이셨던 것 같습니다. 변동성엔 늘 주의를 해야겠죠. 자,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구글입니다. 지금 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무려 구글이 5% 정도 급등을 했어요. 얼마나 고성능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10의 24제곱 septillion 년, 다시 말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단 5분 만에 처리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면 지금 양자 컴퓨터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는 평가가 자자한데 저는 사실 실감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파급력이 있는 겁니까? 우선은 앞에서 앵커님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게 거의 경, 해,
자, 뭐 이 정도인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평소에는 약간 들어볼 수 없는 네. 그런 수의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이제는 고성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약간 무섭습니다. 얼만큼 이제 우리가 뭐 디지털화가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인간의 뇌를 거의 뛰어넘는 여러 가지 수준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이제 양자컴이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계속해서 좀 발전하면서 이제 뭐 의료 쪽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에너지, 뭐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제들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단기간에 계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만에 좀 해결할 수 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좀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우리 삶에 뭔가 우리가 몸으로 좀 느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먼 얘기 아니야?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에 대한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테마성 이슈로 또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어떻게 보면은 구글만 정말 연관이 되어 있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바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수익을 올려서 좀 이제 주가로 바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사실은 그죠.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이제 구글에서 이런 칩을 좀 개발을 했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그런 사례들을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가지고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글에 대한 부분들도 최선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팔로우하면서 좀 지켜보는 수준에서 지금은 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비단 양자 컴퓨터뿐만이겠습니까? 로봇도 그렇고 네. AI도 그렇고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 이들과 정말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실체를 따져봤을 때는 그 실체를 가진 기업이 몇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어떤 이슈가 나오면 테마주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또 시세를 놓치기에는 시장에서 소외받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고모님 같으면 이런 양자 컴퓨터 테마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겠어요? 과거에도 이런 테마가 안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양자 컴퓨터 얘기 나왔었어요. 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이 그 윌로우라는 그 양자 칩을 개발하면서 상당히 어제 그 시세를 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뭐 KCS 종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종목들이 그 지금 구글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적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단지 과거에 양자 컴퓨터 나왔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한 테마를 이루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시세를 내는데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전에도 지금 비슷하게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하드웨어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을 해서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면서 관련주들이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연관시켜 봤을 때 기존 거는 상당히 좀 시세를 그러니까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그런 종목들은 올라갔는데 여기 관련된 종목들 뭐 우리네 코이 뭐 이런 여러 거 보면은 아직은 실적이 못 따라준다. 하지만은 테마는 갖고 있고 지금 약세 시장이다. 약세 시장에서는 조그만 재료만 나와도 파급력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뭐 정치주만큼 맹신해서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테마지만 정치랑 양자는 좀 달리 보십니다. 자, 근데요, 저희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실체를 따지다 보니 떠오르는 기업들이 3개 있었어요. 바로 통신 3사가 아닐까 싶은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양자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있잖아요. 자, 통신 3사들 실적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통신 3사 쪽으로 연결고리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시장에서 반응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선은 이제 통신주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방송에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또 언급을 했던 부분도 있고 앞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배당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AI에도 사실은 통신이 우리가 접목시킬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통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보안 기술이죠. 퀀텀 VPN 기술을 이제 개발을 SK텔레콤하고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 같이 그런 기술을 좀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고 사실 이런 네트워크 이제 보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통신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양자 암호 크게 봤을 때 범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거를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통신에 대한 부분들 뭐 장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 양자 기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으로 통신주가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양자 하면은 이제 통신이 좀 빠지지 않고 계속 좀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통신은 이제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오늘은 뭐 크게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 왜냐하면 이 양자 기술 관련된 종목들,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을 보면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는 종목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수급이 몰리게 되면 한 번에 주가를 띄웠다가 사실 그 수급들이 빠지면 사실 크게 좀 너무나 급등나게 탄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섹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 사실 통신주는 그만큼 가벼운 종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정말로 이제는 그 양자 기술, 양자 컴퓨팅이 우리 안에 조금씩 더욱더 좀 관련성 있게 들어왔을 때 저는 통신주도 그때 다시 한번 조금 크게 시세를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두 분이랑 양자 관련해서 직접적인 테마와 실체가 있는 기업을 찾았다면 이제는 조금 연결고리를 지어서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양자 컴퓨터, 물론 처리가 빠르다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보안이 뚫릴 수 있다라는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잖아요. 양자 기술이랑 더해지면 사실은 보안이 뚫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모님, 그래서 양자 테마 안에 보안주들이 좀 같이 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쪽으로는 진짜 알짜 배기 기업을 선별해 보면 좀 길게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양자 컴퓨터 저는 그쪽에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고 그게 진짜 보안으로 뚫릴 수 있는 거고 뭘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 이런 이제 테마가 나오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주식 오르는 게 보안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올라가는 게 뭐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데 글쎄요.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S게이트, KCS 여기서 상한가 들어가서 이제 물량들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외 종목들은 상한가 못 들어가니까 치고받으면서 수급에서 거래가 대량으로 터져니까 평일 거래량이 뭐 한 400배 이상 나오는 뭐 종목도 있고 그런데 그런 종목들 대부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상당히 적고 그다음에 실적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로 실적이 개선된다면 뭐가 한 건이 터져가지고 그런 보안 관련 문제가 생기고 이제 대표적인 보안 관련 문제들은 비트코인에서 발생되잖아요. 그 뭐 몇 년 동안 추적했더니 끝내 뭐 예상했던 대로 북한에서 비트코인을 탈취했다더라. 뭐 그것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보안이 문제가 돼서 당연히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없어지니까 돈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보안이 철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 나오면서 이런 빠른 칩들이 그 상당히 그 오류를 수정하면서 큐비트라는 어떤 그 단위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뭐 한 10만 년 걸 5분의 1 처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빠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안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거는 좀 더 뭐 우리가 소위 그 팔로우하면서 공부를 해봐야 될 문제고 현재로서는 그런 보안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데 실제 이것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당장은 뭐 안 가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쉬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오늘 대표적으로 반도체 주들이 올라오는데 많이 빠졌던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제자리를 약간 좀 찾아가는 느낌. 그러면서 정치 관련주들이 오늘 쉬어간다. 거기에 곁들여서 AI와 연결해 갖고 보안 관련주,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가 올라간다. 이것들이 같이 아마 연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까지는 제가 어제 오르고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 내일 올라간다. 내일 오전까지는 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정치 테마주로 다시 수급이 몰려가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계속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연기금이 지금 실적 들어왔단 말이에요. 1조 5천억이 들어왔는데 실제 거의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에 대량으로 들어가고 SK 하이닉스 들어가니까 시세는 끌어올리지 못하지만은 받쳐주고는 있거든요. 이런 연기금에 관한 어떤 역할도 우리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모님께서는 모처럼 새로운 재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급이다. 그 연속성을 내일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끝까지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